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6월 17일 자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6월 중순이에요. 이제 아마 요즘 이제 좀 무리수를 띄우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월말 경마니까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주는 편성이 좀 만만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간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뭐 고배당을 못 맞히더라도 저배당을 맞히면 중간 그룹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부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타는 이제 지난주에 부산 자체 경마에서는 부산 제주 합쳐서 총 8개를 적중을 시켰는데 부산 경마는 1등을 한 것 같아요. 제주 경마도 1등을 한 것 같고, 일요일 경마를 못해서 그렇지 부산 제주는 1등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 부산 끝장승부처 있죠. 10경주 때 7번 우박이를 대가리로 놓고 맞춰드렸어요. 그래서 복승식만 27.9배, 쌍승식은 50.8배, 7번 우박이가 대가리였으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끝장 대박으로 맞춰드렸고, 또 부산 최대 메인 승부처였죠. 최대 메인 승부처였던 7경주에서도 10번 8, 10번 1번 이렇게 해가지고 8번 3번 이렇게 해서 또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부산경마 같은 경우는 아래 적중 내역이 쭉 나오고 있지만 메인부터 시작해서 중배당 적중, 다적중 이렇게 뭐 골고루 뭘 갖고 덤비더라도 부산 자체 경마와 또 부산이 제주 경마, 그러니까 제주 교차 금요 경마에서는 강타가 1등입니다. 무조건 1등이고, 제주 경마도 토요일날 제주 교차에서는 굉장히 잘 맞췄어요. 단통 적중을 해가지고 살만하게 맞춰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 메인 승부도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래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잘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부산 제주에서는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부산 제주를 이겼고, 토요일 날은 좀 못했는데 그래도 그냥 총 6개를 적중을 했으니까 그런대로 괜찮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 일요일날 부산 현장 승부처였던 그 현장을 맞췄는데 부산은 잘했는데 또 일요일날 경마에서 망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경마에서 지는 바람에 지난주는 토요일날 무난하게 금요일날 대승, 토요일날 무난, 그 다음에 일요일날 패배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는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요일날도 무난 이렇게 끝났으면은 뭐 금요일날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지진 않고 이겼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일요일날 졌으니까 진 거죠. 그래서 무난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했다, 그냥 무난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요일날 졌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요일날 무조건 대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약 올라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일요일날 대박하고, 원래 부산 제주는 뭐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타가 최고 아닙니까? 자체 경마는 뭐 통계를 내보던 환수로 싸우던 뭐로 싸우던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제일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뭐로 덤벼도 저한테 안 돼요. 적중으로 덤벼도 저한테 안 되고 8개 맞췄는데 뭐 그게 메인 맞히고 부산 메인 맞히고 뭐로 덤빌 거야. 중고배당을 맞히고 뭐 중배당 이상의 수글수글하고 저배당 같은 건 다 단통으로 맞춰서 이랬으니까 저한테 뭐로 이길 건데요? 한수로 이겨요? 적중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그냥 대가리입니다. 부산 제주는 제가 대가리는 건 확실한데 일요일날 못해가지고 깬다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날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경마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경마가 좀 어렵고 또 어수선하죠. 삼상승식이다 뭐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좀 어수선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거를 갑자기 해가지고 제가 5월달에 좀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이 그거예요. 저는 흐름을 저버리지 말자. 그리고 어떤 매출이나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인생상을 망치는 순간 있다. 그냥 순리대로 가자. 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준답시고 뭐 VIP 경마 클럽, 삼복승식 하면은 잘하겠지. 하면은 꾸준히 하면 잘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예상 자체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제 욕심이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흐름 경마를 따라가야 된다. 안 터지는 고배당을 어떻게 맞춰요? 터져야 고배당을 맞히는 거지. 그리고 터지는 고배당도 내가 못 맞힐 수 있죠. 그러면 적중이라도 따라가게 되면 이긴다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고배당을 맞춰야 서울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같이 8개를 맞히면 서울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순리대로 따라가다 보면 고배당도 때가 되면 잘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강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수를 두면 무조건 올인이야.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런데 무리수를 두지 않고 결대로 하다 보면 그게 석이 살아가지고 뭐 다 맞아요. 고배당도 맞고 뭐 적중도 잘 되고 그냥 완전히 빰빠라바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팬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심을 버려라.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 그리고 경마도 마찬가지다. 흐름 경마를 하라. 그러면 그게 곧 나한테 돈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흐름 경마를 하자. 저도 6월달부터 흐름 경마를 하니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게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저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겨야 제가 있는 거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타는 여러분의 성원 속에 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냥 꽁수 부리지 않고 승부주간이다 이런 꽁수보다는 그냥 해던 대로 흐름 경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제 일 원칙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니까 그런 거 하나 깨닫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제 팬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제 또래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 부산 제주 경마는 안정입니다. 안정. 그러니까 다적중의 베이스를 깔고 가고 승부책에서의 중고배당 적중이 나오면 무난히 이길 수 있다. 부산 제주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 방안의 접전 구도다. 4번 유로파예요. 김영관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많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유로파라는 마피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또 종반 가만히 잡고도 안정된 주행과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4번 유로파는 강대가리로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상대방을 골라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현상이 이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똥탕말이 하나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예견된 마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견된 마필을 가져갈까 똥탕을 튀길 말을 가져갈까. 근데 똥탕을 튀길 말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를 좀 모으는 마필들 중에서 안 되는 말, 예를 들면 5번 퍼스터선, 그 다음에 8번 제니스 카운티 이런 마필들은 마방이 좋으니까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안 돼요. 그래서 2번 니체도 괜찮고요. 7번 타이거 슬램 이런 마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교체 1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그렇게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죠. 3세 이상 800점 이하 경주인데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7번 제이로가 당일 인기를 좀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한상별 마망에서 사실은 이제 7번 제이로와 1번 쇼타임을 출전시키는데 1번 쇼타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1번 쇼타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1번 쇼타임을 읽어주고 싶고
2번 선정이란 마필이 있는데, 직접적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와 그 이전에 성공을 했을 때 모두 다,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마필들은 제가 한 번은 맞춰드리고 한 번은 못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2번 선정도 이번 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선정과 1번 쇼타임,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좋다. 2번 선정이 좋으니까, 2번 선정도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예, 이번 편성 자체도 아직까지 미승리마 편성으로서 아직까지 좀 완성도가 조금 부족한 마필 간의 일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파이스트입니다. 지난번 경주치 초반 선행력은 나도나마 부족했지만 종반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도 1번 파이스트는 뭐 충분히 능력상 대가리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거든요. 빠른 말들이 없는데 1번 파이스트가 전개상 이점을 갖고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에서 뭐 1번 파이스트는 필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5번 응립여수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이번 편성에서 5번 응립여수를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딩동댕! 느린 편성의 취임력이 제일 우수하니까 거리 1300을 맞이해서 가장 적정 편성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마필이 5번 응립여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응립여수를 가져가야 됩니다. 네! 참 잘했습니다. 네, 5번 응립여수는 그래야 가져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잖아. 물어보면 뭐 그냥 그 경마장에서 이제 대화를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경마 팬들이나 또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 조교보는 놈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못 들어오면 이번에 조교가 나빴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번에 조교가 너무 좋았다. 그게 무슨 대화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소소하는 애들은, 이번에 없었다. 이번엔 뭐 이빠이였다. 그게 대화요? 그러면 뛰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경마 얘기를 잘 안 해요. 차라리 경마 팬들 중에서 나름대로 아주 어설픈 얘기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차라리 마방에 상금이 없어서 또 내지는 또 이 마표는 지난번에 보니까 종반에 가서 발을 못 바꿔서 또 내지는 마필 자체가 조교를 많이 할 때보다 안 했을 때 의외로 입상률이 높다는 등. 그럼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만의 뭔가를 갖고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아 보이더라고. 제가 봤을 때. 그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그래도 오히려 어쩔 때는 쟤한테 살이 되는 얘기도 가끔가다 있더라고. 음식을 이렇게 먹다 보면 얘기하는 거 귀에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어보면은, 그런데 전문가라는 애들은 이건 대화가 안 되더만. 뭐 그냥 그게 얘기냐고. 그게 뭔가 이유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유를 갖고. 그래야지만 뭔가 흐름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복귀상의 문제라든지 이 마켓에 뭐 어떤 패턴을 갖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의지가 이럴 때는 이래서 뭐 좀 강했었다는 등 뭔가 말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정보를 얘기하는 놈도 마찬가지야. 이마필이 뭐 지난번에 채식 상태가 안 좋아서 밥을 안 먹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훈련도 잘 받아들이고 밥도 잘 먹더라. 그래서 지난번 두 번 경주시에 마필 상태가 안 좋아서 좀 눌러놨다. 근데 이번에 상태가 좋아서 이번에 한번 땡겨보겠다. 말의 능력을 보니까 말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세게 봐야 돼. 세게 봤다. 그거는 얘기가 되지. 그런 식의 얘기가 된다면은 얘기가 되는 얘기고, 그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대조 않는 얘기를 하고 자빠진 것들을 보면은, 저런 것들이 뭘 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참, 그냥 한심한 거지. 나이 드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한심한 거야. 여러분들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린애들이 뭐,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20년 이상 뭔가를 했던 분들인데 공자 앞에서 문자로 써버리면 말 표현은 그 친구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경험과 지식이라는 거에선 절대 밀리지가 않잖아요.
아유, 까불고 자빠졌네. 속으로 그래버리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이 내가 걔보다 수입이 적고 내가 걔보다 못할 수도 있어. 그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보다 내가 못한다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나이 때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그래도 한평생을 여기다 바쳤고 쟤랑 싸우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 내가 지식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 마음은 다 청춘이거든. 나이가 50이 넘든 60이 넘든 마음은 청춘인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젊다고 단순히 그냥 돈이 있다고 누르려고 그러면 눌러지자고 그게 그냥 거부해버리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제주교차 이경주입니다. 3파전 양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전개상 2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1번 우당거목. 우당거목이 단순히 그냥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4착도 끌어내는 4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4번의 경주에서 가장 평균적인 능력 자체가 가장 우수하고 전개상으로도 선행선입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이번에 내리편성만나 선행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8.5kg라는 어마어마한 부담 중량이 늘어나긴 했어도 충분히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전 일부 우당거목이 불안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세게 봐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고 특별경주에 그래도 출전을 했던 놈이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봅니다. 자, 3번 함성이라는 마필입니다. 종반 뚝심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복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마필 자체가 이렇게 끌어내고 소폭 조정 가지고 끌어내고 소폭 조정.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조정 거쳤으니까 여기서 예능력을 끌어낸 차이.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마필도 7kg가 늘었죠. 그러니까 핸디키퍼들이 볼 때 1번 우당거목이나 3번 함성이나 나름 색깔이 있고 나름 능력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57kg를 이 마필이 달아봤는데 달아봤네요. 240다마짜리 마필이거든. 그러니까 마체가 작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57kg를 달아봤냐 안 달아봤냐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250다마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말로 따지면 한 430다마, 20다마짜리가 57kg를 단 거나 똑같으니까. 그 부담 중량이 되겠고, 무거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부중이잖아. 그러니까 3번 그런 부분이 조금,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이 두 마리 추천드리고, 일단 우당거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부산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제 3경주. 자, 이번 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요 경주는 6번 라운벤트리와 10번 케이프 매직이 아무래도 대길로 팔릴 공산이 굉장히 높고, 산발적으로 2번 익산대왕이나 8번 비카사랑 11번 청마대장군, 12번 캐석볼트 이런 마필들이 산발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번 케이프 매직과 6번 나온배터리 이거 대길로 들어오면 저 못 맞춰요. 저 못 맞춰. 안 봐. 왜? 결정력이 떨어지는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봤을 때 결정력이 떨어지잖아. 물론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 우위를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사실상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낸 놈들이거든. 10번 케이프 매직도 능력을 끌어내고 강자들을 만나서 입상을 못했고, 6번 나온 배터리도 능력을 끌어내고 강자들을 만나서 입상을 못했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낼 수 있는 능력은 지난번이 둘 다 맥시멈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번엔 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별 마필 분석과 더불어 두 마리를 상대 비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비교 우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조개를 보는 애들은 능력이 두 마필을, 그러니까 능력만 두 마필을 놓고 누가 상태가 좋아? 얘가 좋아. 이렇게 비교를 하지만 우리 같은 능력 비교를 하는 사람들, 또 데이터나 능력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지난번에 능력을 두 마리가 끌어내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10번 케이프 매직이 우위를 보여준다.
그래서 6번보다 10번이 좀 세다. 그래서 10번, 6번 맞고는 사실상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낸 놈들에서 이번에 조정을 거친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 동반 입상의 가능성은 없다. 왜? 다른 마필들은 지난번에 반대로 조정을 거친 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능력을 이빨 끌어내거든. 그 능력을 이빨 끌어낼 수 있는 놈이 바로 이번 편성의 대가리고 10번, 6번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중배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팅을 하는 데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교를 보는 애들만 상태가 좋다, 비교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능력 분석을 하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되는 거야. 조교는 눈으로만 확인을 했죠.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갖고 이놈이 뛰어온 역사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비실비실한다고 걔가 열심히 뛰면 달리기 못하진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뛰어도 나보다 빠른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 축구장에 가보니까 조기 축구에 옛날에 노조모 같은 애도 이렇게 뛰어. 이렇게. 그런데도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 째특이야 째특이. 옛날에 내가 체육대회 때 같이 했지. 운동은 축구를 한번 참았죠. 저도 축구 좀 차거든요. 안 돼요. 젊어요. 그때는 제가 40대였으니까 40대 그때 벌써 몇 년이야. 한 6, 7년 전이니까 40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축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닭띠박질은 안 돼.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0번 케이프 매직은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인데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왜 배당이 터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부산제 3경주입니다.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쁜이를 놓고 때릴 거예요. 9번 이쁜이. 이쁜이는 사실상 이번 편성에서 이쁜이가 못 오는 그림이 그려지려면 제가 보기에는 앞선에서 선전을 하면 이쁜이가 못 올 가능성이 있지. 자, 왜? 기본적으로 마필 자체가 이 마필은 300달러짜리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경주력의 상승을 끌어내고 3착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언뜻 보면 3착만 오니까 결정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워낙에 선행력이 부족해. 추임력은 반대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빠른 마필들이 인기만 내지는 능력마가 있는 편성에서 맨날 3착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번 편성은 이번 포지션이나 3번 이 빅클럽 같은 마필들이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런 마필들이 아주 빠른 말들이냐? 그건 아니거든. 2번마도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가 없고 3번마도 전형적인 선행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이쁜이가 이번 편성에서 거리 1000m를 맞이해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3경기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해서 멋지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장 3개 경주로 묶었죠. 부산 3경주가 첫 번째, 제주교차 3경주도 제주경마 첫 번째, 부산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조용한 승부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경주예요. 사실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듣다 보면 분석력이라든지 어떤 마필의 그 패턴을 보는 눈이라든지 또 경주마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유추 해석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때 배당이 터진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타 방송보다도 제 방송이 굉장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타 방송은 뭘 하는 거냐? 조교 보는 친구들은 조교만 얘기해. 그 다음에 복귀를 하는 친구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하는 친구들은 정보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이 마필이 가려고 했는데 다리 쪽이 안 좋아서 베이스에 골마기가 있어서 마방에서 의지가 좀 부족했다. 내지는 조교를 시키고 왔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마필 자체가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 승부가 없었다. 이런 쪽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만 갖고 정보를 하는 친구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똥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사나 이런 애들이 얘기한 똥간에서 나오는 정보를 갖고서 정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관리사 양반들이 사실 권한이 어느 정도냐면 마피를 밥 주고 마피를 운동시키는 그 관리사 노조하고 조교부 노조하고 조교사 노조가 다 따로 있어요. 기수 노조도 따로 있고 이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이 노조나 개별 협회라고 해가지고 이 갖고 있는 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사 같은 경우나 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교사들 밑에서 월급을 받거나 페이로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 정상적으로 하는 이 조교사들은 100% 개인 사업자고 기수들은 또 100%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세무세에다 39.8%라는 아주 높은 세율을 띄고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으로 다 띄워먹어. 우리는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 세금을 제일 세게 내. 높사는 세금을 내. 우리는 부당이득이라는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알고 보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뭐든지 좀 열악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마 발전이 있으려면 조교사, 마사회라는 곳에서 분류가 돼야지라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사회들은 철갑통일에서 일을 안 하잖아. 변화를 추구하지 않잖아.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부산이라는 곳은 처음에는 좀 경주마의 질적 양상은 좀 보이더니만 이제는 제가 보기에 공화국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부산하고 제주가 지금 손님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마의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왜 그러냐면 공화국 체제라서 그래. 제주는 부정이 아주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주 경마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까지 좀 말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너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고 연대가 많고 또 너무 쏠림 현상이 있고 기술은 유연명이 그 다음에 마망은 시구조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해. 물론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친구들을 욕할 건 안 되지만 너무 뭐랄까 편파적인 그런 쪽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산하고 서울하고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현명이도 서울로 올려보내고 여기 있는 박혜정이도 부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이게 부정 없이 똑바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 곳에 있으니까 물이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이 먼저 썩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농림수산부 쪽에 질이 이 마사회는 농림수산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바로 농림수산부로 넘어가든지 거기에서 대모를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든지 아니면 뭐 감사원 쪽으로 뭔가 질의가 들어가든지 이런 식이 돼버리면 마사회는 오합지졸입니다. 사무관한호가 농림부에서 오더라도 꼼짝을 못하는 데가 마사회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월급만 많지 실제로 파워는 단 1%도 없는 곳이 마사회예요. 그러면서 꼴값을 떨고 팬들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는 거예요. 자생력이 없으니까 파워를 안 실어주는 거지. 뭐가 있어. 꼭두같이 짓거리를 하는 주제에. 자, 부산시 사경주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12번 노던 트레이스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거의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용한 승부처는 12번 노던 트레이스를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 아닙니다. 큰 배당 노리는 경주 아니고 적중에 우선을 두고 접근을 하는 경주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요 경주까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는 강타의 제주경과 UCC 준메인 승부처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경마 자체가 1경주, 2경주, 제주교차 2경주, 부산 2경주, 제주 2경주 빼고 지금부터 이제 제주 6경주까지 연장도 승부처고 그 다음에 또 승부처가 거의 없어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반부 두 개는 제가 승부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승부가 없고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연장 승부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주교차 6경주는 이제 제주 최대 메인 승부처인데
지난번에 여걸열전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3달 비호에다 여걸열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족밥 같은 이 시계탑 새끼가 와버렸네요. 원유일이가. 이게 이 시계탑이라는 말도 이게 사연이 많은 놈이거든. 이게 간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깨다 죽인 놈이거든. 그런데 엉뚱할 때도 기어들어가 버리네요. 야, 그래서 제가 제주경마는 한번 벼락을 치던지 싹쓸이를 해가지고 싹 잘라버리던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기수가 없으면 없애버리든지 뭔가 결단력이 좀 필요할 때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핸디키퍼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니까.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그냥 가차없이 자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핸디키퍼를 갖다 놔야 되는데 맨날 서울에서도 하는 놈이 부산을 내려가서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핸디키퍼하고 제주도 가서 핸디키퍼하고 무슨 공화국이냐고 마사에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냐고 핸디키퍼들이 그게 뭔 일이 그렇게 많다고 우리 같은 사람 시켜놔도 금방 해요. 진짜야. 우리 같은 사람 시켜놓으면 금방 하고 말 이상하게 타는 새끼들 특히 부산 새끼들 제주 새끼들 이런 새끼들 걸리면 우리는 그냥 6개월 정지 다 때려버려. 올라와서 무슨 뭐 진로가 막혀서 뭐 마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뼈따 같은 소리나요. 그런 소리 했다가 우리는 작사를 데이터를 꺼내놓고 지랄을 해버리지. 그래버리면 우리는 뭐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지. 그런 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건데 이 핸디키퍼들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썩었어요. 너무 오래 해먹으니까 다 고여가지고 썩어버린 거야. 아휴,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팬들이 외면하고 재미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경마가 병신 같은 것들이 앉아서 일을 하니까요. 이게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 전문가들은 되게 우습게 하는데 이 사람들아 이 처음부터 백화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처음엔 재래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백화점으로 발전을 한 거야. 이 양반들아. 그러기 때문에 바닥이 없는 빌딩은 없는 거요. 그리고 인생 이치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뭘 한다고 그렇게 떠드는지 아이고 참. 그래서 공존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공존한다는 게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사에는 공존력이 있어서 이게 발전하는 건데 그걸 다 뿌리째 잘라버리고 지네들은 그 힘없는 사가미한테 가서도 빌빌 싸고 비용실질거리하고 앉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지네들이 너무 지네 편을 들어줘야 될 팬들을 우습게 알고 우리 전문가 같은 사람들을 우습게 아니까 지네들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합지졸인 사가미 같은 애한테도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유시민이가 만든 게 사감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하고 있어?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빌빌 싸고 있잖아. 자, 이번 경주는 4번 여걸열전과 5번 송악자락이라는 마필들이 팔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봐요. 두 마필 모두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5번 이 송악자락은 1610m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고 직전 대비 부중이 늘었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능력으로는 굉장히 좋고 또 훈련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5번 송악자락을 사실 빼치고 입상을 놀았는 게 조금 무리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세게 보지고 싶진 않습니다. 반대로 10번 사나무배 같은 마필들은 굉장히 좋게 봐요. 승급 이후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였다고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0번 사나무배가 이번에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개 이척을 안고 있는 4번 여걸열전과 5번 송악자락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이런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10번 사나무배를 강하게 노리면서 제주 메인 승부처는 제주열차 6경 중인 제주 메인 승부처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주열차 4경주를 얘기한다는 걸 제주열차 6경주를 얘기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주열차 6경주는 얘기한 거로 하고요. 제주열차 4경주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주열차 4경주를 얘기한다는 거를 제주열차 4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처예요. 여기는 항제대부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항제대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일단 관건인데, 전부 선행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55km라면 뭐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1번 항제대부가 이번에도 이번 메인 승부처인 제주교차 4경주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들이 누구냐인데, 당연히 누가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11번 항제대부를 놓고 무조건 적중을 자신하는 제주교차 4경주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5경주입니다. 딱 3마리 갖고 때리는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좋게 보는 마필은 7번 터프 컨트리입니다. 7번 터프 컨트리를 좋게 봐요. 이번 대호강자와 같은 마필들이 이번에 이제 선두권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는데, 승급전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를 크게 압도할 만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호강자도 버티기가 힘들다면, 아무래도 이번 경기는 거리가 1200이라 하더라도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7번 터프 컨트리는 강하게 읽어주면서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4번 요걸요점과 송악자랑보다는 10번 사라고배를 좀 더 세게 본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겠네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무려 6개의 승부처를 몰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부산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파전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번 아름다운 꿈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는 뭐 충분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던 이제 지난번 경기 때 바닥을 때려놨던 마필인데, 이번에 뭐 충분히 득세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단점을 갖고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이번에도 최적 선입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 아름다운 꿈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3번 럭키 타임. 지난번에 이제 공백 이후에 출전을 해서 여전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 3번 맞고는 좀 더 세게 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모바일 경주를 사람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들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해놓은 건데, 얼마큼 배팅을 하는 거고, 또 모바일을 하시는 분들이 음성을 얼마나 들어주시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시대가 해야 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주경마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중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10번 해동 요소는 굉장히 세게 보는데, 이번 편성 자체도 10번 해동 요소 같은 마필을 세게 보는 이유가 정계상 선두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0번 해동 요소는 평균 능력 측면으로도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지만, 느린 편성을 만나 대가리급의 추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상으로도 대가리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자, 이게 3번 바람섬이란 마필의 조문이기 때문에 10번, 3번 마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제 7경주 UCC 준맹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 자, 11번 유시미력이에요. 이 마필을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제가 강력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오시은 라인은 못 봤어요. 청해마하고 묻혀도 좋았잖아요. 이 유시미력이라는 마필이 사실상 능력을 이빨 끌어낼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이 엄청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마체는 그다지 크지 않은 놈인데, 근성도 있고, 이 종반 뚝심이 근간 3번의 경기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근간에 부족했던 순발력까지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자, 11번 유시민옥은 충분히 일상이 가능한 이번 준맹인 승부처의 핵심적인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준맹인 승부처 멋진 준비당 난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8경주입니다. 5번 강력 추천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한라마 3등급 경주로서 1000m 거리 경험이 없는 인기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선두권이 약해서 선취평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라마는 어느 정도 혈통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제주마나 한라마나 그러니까 부담 중량에는 잘 견디지만
거리에는 상당히 민감하다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렸던 강타입니다. 자, 그럼 5번 강력 추천이라는 마필은 1000m의 첫 도전을 하면 좀 불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러블의 혈통이 좀 끼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교배 자체를 그쪽 혈통하고 조금 교배를 하기 때문에 나름 혈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마하고 조금 다르지. 제주도마하고 조금 다르고 이 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혈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5번 강력 추천이란 마피는 이렇게 선행력을 끌어내면 반대로 이렇게 추임력이 하강하면서 이런 엇박자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인 경주력의 성장을 보여주는 경주마 초창기에 갖고 있는 패턴이 이렇다는 얘기야. 맞잖아요. 어린애가 달리기를 초반에 막 뛰면 어린애가 1100m를 뛸 수 없으니까 대부분 50m나 뭐 30m를 뛰잖아. 그게 왜? 초반을 빨리 뛰면 D가 가지고 있는 스태미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 대개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추임력이 하강하는 이런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 5번 강력 추천은 선행력을 끌어내니까 추임력도 같이 끌어내. 일직선상의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 파워감이 많이 보강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에 3번 3다 여왕 이런 마필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8경주 오라강태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전다. 빰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빠. 왜 내가 빠 이랬냐면 매직라인 빠지는 거 보고서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졌구만. 아이고 골 때리는 짓거리 다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강타입니다. 이번에는 현명히 딱 태워놨네. 57kg에 3kg 부담 중려주고 이 족밥 그 7시대는 여전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는 19주 김영관 마방이 대꾸마 7시대라고 아닙니다. 아이고 딴 말 들으니까 타지도 않고 맨날 김영관이 꼬봉짓거리나 하고 아팠어. 아이고 이것도 참 이러다가 이제 족밥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라는 게 영원히 좋으냐고. 에휴, 이게 11번 이 매직라인 마필 좋습니다. 갖고 있는 사이즈는 무조건 대가리고 17kg를 맞았지만 뭐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메인 승부처에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11번, 10번이 아마 대끼리 팔릴 것 같은데 대끼리 팔리면 잘라버리고 대끼리 안 팔리고 한 3배나 4배 팔리면 받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님 구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 생일 기쁨, 근간의 행보가 너무 좋죠. 아, 근데 2등급 경주를 이렇게 떡하니 7마리를 출전시켜 놓으면 이게 재미가 있나? 아,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조금 안타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번 생일 기쁨을 강축으로 안고, 여기에 이제 2번 고스트 브랜드가 과연 이번에는 올 수 있을까? 매번 턱걸이 정도는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2번 고스트 브랜드가 과연 이번에 입상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4번 영천에이스가 예전의 능력을 발휘해 줄지. 자, 영천에이스를 갖고 있는 이종우 마주도 이렇게 좋은 말을 갖고서 참 어찌됐든 뭐 말감을 뽑았으니까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아. 자, 1번, 2번, 요 조합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충만한 1번 생일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기쁨이 축이지 뭐예요. 자, 10경주. 자, 혼합 3등급 경주입니다. 반지의 제한과 우승 라인이 대끼리로 팔리는 경주인데 이게 뭐 대끼리 마지막 경주를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이제 3복승이나 얘기를 드린다면 1번 피어리스너나 6번 고스트 마드로인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유형의 마필들보다 3번 뭐 골드뱅크라든지 5번 골드킹이라든지 4번 인류총 같은 마필들이 3복승으로 붙여먹으면 그나마도 배당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경주는 대끼리로 팔릴 공산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8번 반지의 제약을 축으로 놓고 뭐 우승 라인을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 제주 경마 경마 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타의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대승하시기를 바라면서 현장 속보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